웬 필통이 올려져 있는데 원장님 이거 뭔가요 또? 이제 식욕이 되게 증가하잖아요.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맛집도 맞아요. 많고 막 인터넷 보시면 난리잖아요. 이제 식욕을 줄여주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식욕을 줄여주는 약이요? 네. 그런 게 있나요? 식욕 억제제 같은 건가요? 그런 건데요. 구강으로 입으로 드시는 식욕 억제제는 뭐가 문제냐면 네. 향정신성 의약품이 많아서 사람을 좀 흥분시키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좀 예민한 분들, 좀 불면증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그 약을 오래 드시게 되면 잠을 못 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약을 못 드시는 경우도 많고요. 네. 향정신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약에 대해서 의존이 하게 되면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약을 좀 오래 쓰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네. 잠을 못 자게 하는 것도 부작용이 있어서 먹는 약은 장기로 복용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먹는 약이 아니면 이건 무슨 약인 거예요? 이거는 주사제예요. 주사제요? 노보노스크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고요. 아마 덴마크 회사일 거예요. 덴마크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 회사는 1920년대부터 인슐린이라는 그 당뇨병 환자들이 맞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에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데 그거를 개발한 회사에서 만든 약이에요. 그래서 이 약은 좀 불편한 거는 몸에다가 주사를 직접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삭센다라는 약이고요. 아니 병원 가서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직접 꼭 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맞아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 약은 이제 간단하게 원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우리가 식사를 하시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배부르죠. 그게 포만감이 드는 건데 그건 어떤 원리냐면은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장이 팽창하게 돼요. 네. 장이 팽창하면 거기서 GLP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게 머리로 가서 이제 배가 부르니까 그만 먹어라는 시그널을 보내요. 그런데 이 약은 뭐냐면 그 시그널을 몸 밖에서 합성한 약이에요. 그리고 그 시그널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GLP라는 호르몬은 10분에서 20분 정도가 되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 개발한 GLP, 삭센다라는 약은 그 GLP에서 유도한 물질인데 얘는 우리 몸에서 10시간 정도 머물러요. 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배가 부르지 않은데 배가 부른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배가 부르니까 음식 같은 게 당기지 않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드시는 양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계속 나는 배부르다 이렇게 느끼는 거네요. 무의식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배가 안 고파요. 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지금 왜냐하면 저는 약이 들어오거나 뭔가 새로 들어오면 제 몸에 먼저 해보는데요. 네. 실제로 제가 주사를 맞고 있는데 점심을 드시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근데요 선생님 저는 주사 사실 좀 무서워가지고 놓고 싶어도 제 스스로 못 놓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최대 단점이에요. 이제 드시는 약은 간편한 거는 좋기는 한데, 네. 그죠?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못하는 경우에,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 당뇨병에 있어서 주사를 맞는 분들은 매일 맞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실제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요렇게 생겼어요. 삭센다라는 걸 요렇게 하면 요렇게 생겼고요. 요게 실제로 쓰는 주사 바늘인데 인슐린을 맞는 분들이 하고 맞는 똑같은 주사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열대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용량을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0.6으로 시작을 하고 이제 효과를 보면은 그 용량에서 계속 맞아가면 돼요. 이 회사에서 공고하는 거는 0.6으로 시작해서 3.0이라는 단위가 될 때까지 증량을 하라고 5주 동안 조금 올라가라고 하고 있는데요. 증량을 조금씩 하는 이유는 이 약의 가장 큰 부작용이 그 구토 증상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좀 속이 울렁울렁하고 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용량에서 시작을 해서 매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 주사를 맞으면은 통상 한 3kg에서 4kg 정도가 매달 빠지거든요. 아이고 너무 좋은데요. 왜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음식이 당기지 않아요. 그리고 음. 기름진 음식 같은 게 별로 당기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드시는 양 자체가 줄어들게 돼 있고요. 네. 또 장점은 이 약은 인슐린 대체제,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개발된 약이기 때문에 몸에서 실제로 혈당도 떨어뜨려요. 그래서 혈당이 조금 높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혈압이 조금 있으신 분들도 혈압도 조금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때는 좀 유용해요. 이제 저한테 대한 예를 들면 저는 아버지가 혈압도 조금 있으시고 네. 당뇨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약을 먹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요 약을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와. 투명하게 돼 있고요. 아까 주사 바늘이 이렇게 일회용으로 돼 있는데 네. 요거를 뜯어서
이렇게 끼우게 되면 펜 같아요. 네, 주사 바늘이 이렇게 되게 돼 있고요. 이걸로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돌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일정한 양을 맞추게 돼 있고요. 여기 0.6이라고 나오죠. 그러네요. 0.6이라는 양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정도 양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고요. 네, 요거 이렇게 보면 바늘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군요. 그래서 보통은 요거는 피하 지방층. 피하 지방층이 어디 있냐면 배에 지방이 제일 많잖아요. 네. 지방이 제일 많은 부위에 찌르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배가 제일 많고요. 팔에 찔러도 되고 허벅지에 찔러도 돼요. 왜냐하면 지방층은 보통은 요게 6mm 정도 되는 길이거든요. 요거보다는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찌른다 하더라도 보통 근육에 질리는 게 아니고 보통은 지방층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를 하게 이렇게 배 같은 데 이렇게 찌르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걸 매일매일 맞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5주간 맞는 건가요? 아니에요. 보통은 6개월 정도 유지하다고 해요. 왜냐면 요요 현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한 달을 해서 네. 일정한 몸무게를 뺐다 하더라도 유지가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공고하는 거는 6개월 정도는 하고 회사에서는 1년까지도 하라고 요구하긴 하는데 그건 너무 길다고 생각되고요. 네. 3달에서 6달 정도는 그렇게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KFDA, 미국 FDA 다 통과한 자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없습니다. 이게 식욕 억제가 되는 약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부위는 뭐 어디다 놓든지 상관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 보통은 지방에다가 놓는 이유가 몸에 서서히 흡수가 돼요. 근육층보다. 근육은 혈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도 그렇고요. 지방층에 놓는 이유가 조금 덜 아픈 이유도 있지만 지방에 어떤 약물을 주입을 시키면 천천히 몸으로 흡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 출근해서 배를 열고 주사를 놓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팔 같은데 놔도 되고요. 허벅지에 찔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돌아가면서 조금씩 해보면 네. 아까 바늘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가늘어요. 제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아프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는 저는 보통 아침에 하는데 아침에 하는 이유는 보통은 아침 먹고 점심 저녁 때까지 이제 먹는 것 자체가 식욕이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효과적일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아침에 하고 있고 원래 공부하는 거는 하루 중에 언제 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게 있다고 해도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아직 주사를 놔온 적이 없어서 무서울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가요? 요즘 굉장히 인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약을 드실 수도 없고 네. 수술하기는 되게 무섭고 그런 경우에는 되게 유용하고요. 아니면 이제 거꾸로 예를 들어서 흡입을 했는데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요요 같은 게 좀 무섭기도 한 분들은 이게 또 하나의 대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얼려서 뭐 쿨텍을 해서 뭐 지방으로 이렇게 얼려서 지방을 깨트렸든 흡입을 해서 지방을 깨트린 다음에 유지하기 위한 요법으로 쓰는 거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주사기를 한번 구매를 하면 계속 약만 리필해서 쓰면 되는 아니에요. 건가요? 요거 자체가 일회용이고요. 0.6을 주사를 계속 해간다고 하면 네. 한 달 정도 있을 수 있는 양이고요. 1.2를 한다고 하면은 보름에 2주에 하나 정도를 사용을 해야 되고 이 맥시멈 도수가 3.0이라는 양인데 그러면 일주일에 하나씩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용이 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뭐 조금 해서 회사에서는 3.0까지 다 증량을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1.2 정도는 계속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효과를 보신다고 하면 그 양 정도에서 유지를 한다고 하면 크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좀 욕심을 부려서 증량을 했다고 하면 구토 증상 말고는 혹시 부작용 같은 건 다른 건 없나요? 뭐 그러니까 혈당이 많이 떨어질까봐 걱정을 하는데 저혈당으로 빠뜨리지는 않아요. 근데 단 조심하실 거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 나는 당뇨약을 드시면서 이거를 쓰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저혈당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당뇨약을 처방하는 주치의사하고 상의를 하고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아주 큰 부작용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적응만 되면 굉장히 간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장점도 있죠.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의사이지만 네. 제 몸에 찌르는 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남의 몸에는 찌르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네. 이제 그래서 주사 바늘에 대한 공포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찌르는 것 자체에 이렇게 찔리는 거에 대해서 무섭지 않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대안으로 나온 약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먹는 약에 비해서 비용이나 이런 건 조금 더 부담스럽겠네요. 네, 조금 더 나올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런 먹는 약에 비해서 부작용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먹는 약에 대한 대안으로는 충분히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삭센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장점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나이 좀 있으신 분도 맞아도 막 위험하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건 소화 비만이 방법이 없거든요. 소화 비만, 애들이 비만일 때는 오히려 흡입을 할 수도 없고요. 오. 약을 먹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승인 난 건 아니에요. 성인에 대해서만 승인이 났고 아. 소화 비만에 대해서도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소화 비만에 대해서도 쓸 수 있다고 나오면 이제 아주 획기적인 약이 될 거예요. 엄마들이 많이 아이들한테 놔주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소화 비만은 방법이 없잖아요. 애는 계속 먹으려고 하고 살은 너무 많이 쪘다고 하면 왜냐하면 소화 비만은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소화 비만은 그래서 무서운 건데 소화 비만에도 쓸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획기적인 약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는 처음으로 삭센다라는 이런 지방 흡입 약 억제제? 식욕 억제제라고. 식욕 억제제를 이제 처음 봤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른 영상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